자, 오늘은 다항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항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먼저 복습 좀 해보도록 하죠. 지난 시간에 문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에 어떠한 값을 대입시켜서 그 결과값을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한번 식 하나 세워보자.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쌤이 이제 식을 하나 세웠어요. 그래서 만약에 x의 값이 2이다 라고 한다면은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의 값은 2 더하기 3 대입을 한 거죠. 대입을 통해서 이 값은 5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지. 자,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. x의 값은 여전히 2라고 치죠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을 좀 해석을 해보면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x가 되는 거고, 맞지? 그 다음에 2x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x 이렇게 되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은 2 곱하기 2 4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2 곱하기 2 해서 4, 결과값은 4 더하기 4 해서 8 이렇게 나올 거야. 맞지? 자, 이제는 더 복잡하게 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복잡하게 3x 세제곱, 자, 좀 커졌어요. 너무 커졌다. 좀만 줄일게.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. 알았죠? 그 전에 있던 것들 좀 지우고요. 자, 마찬가지로 x라고 하는 값은 2인 상황에서 이 식의 결과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알았죠?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x가 3번, x 1번, 2번, 3번 곱해져 있는 거고, 그 다음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x가 2번, 다음 x 그리고 7 이렇게 있는데, 그러면 x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을 거잖아. 2를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네. 그치? 그러면 16 이렇게 나올 거고, 다음 두 번째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x 곱하기 x,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면서 4, 3, 12 이렇게 나오겠죠?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있는 x는 2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고,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보이고, 맞지? 자, 요 네 녀석을 전부 다 더하여라 라고 하니까 결과값은 이제 뭐가 되겠나? 28, 30, 37이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고 그 식에다가 어떠한 문자의 값을 대입시켜서 결과값까지 구해내는 짓을 해봤다. 알겠지? 자, 그러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, 이 다항식이라는 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. 그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할 거야. 오른쪽 여백에다가 할게요. 알았죠? 자,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, 일단은 쌤이 금방 쓴 식을 예시로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. 자,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항이라고 하는 개념이야. 항. 자, 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? 쌤이 좀 이제 수학 아닌 다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, 뭘로 해볼까요? 우리 김밥이라는 예시를 가지고 해봅시다. 김밥. 다들 김밥 먹어봤죠? 자, 김밥이라고 하는 어떤 요리는 만들려고 하면 이 녀석은 일단은 김이 필요할 거고, 뭐 당연하게도 이제 밥도 필요하겠지. 밥도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에 당근. 자, 당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죠. 그 다음 시금치.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 햄. 그 다음에 단무지도 필요할 것 같고, 자, 뭐 요거 말고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. 뭐 참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등등등 뭐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죠? 자, 우리가 김밥이라고 하는 요리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이 각각의 녀석들을 뭐라고 얘기하냐? 이 녀석들을 우리는 재료라고 합니다. 재료. 맞죠? 재료. 자, 이와 비슷해요.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떠한 수학적인 식이 있어요. 식.
그쵸?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? 항이라고 할 것이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예시를 봤을 때 항이 어떤 거냐? 여기 있는 거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, 그 다음 또 여기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, 그 다음 또 x라고 하는 거, 그 다음 7이라고 하는 거, 이 녀석들이 다음과 같은 식의 항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알았지? 자, 이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정의로 하자면 어떠한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녀석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개념, 그런 정의보다는 그냥 재료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받아들이긴 편하겠죠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항은 항인데 항 중에서 약간 특별한 항이 하나가 있어. 그 녀석을 이제 상수항이라고 하는데, 자, 항은 항인데 상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라고 해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. 자,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수입니다. 수. 그러니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. 단순하게. 지금 위에 있는 4개의 항 중에서 수로만 이루어진 항, 수로만 이루어진 재료를 보면 어떤 거냐? 이 7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되는 거예요. 알겠나요? 자, 상수항은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. 자, 위에 있는 예시에서 다 이제 한번 좀 써볼게. 2x 세제곱도 항이었고 3x 제곱도 항이었고 x도 항이었고 7도 항인데 그 중에서 7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한다.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? 개수라고 하는 거를 배워봅시다. 개수. 여의 이예요. 여의 이. 자,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개수라고 할 것이다. 문자가 아닌 모든 것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문자가 아닌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. 문자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수겠지, 수. 자, 그러면 일단 x가 아닌 2라고 하는 수 보이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하는 수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뭐 7이라고 하는 수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항 앞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인 약속에 의해서 x라고 하는 항 앞에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숨어 있다. 1 곱하기 x에서 1을 생략해서 쓴다 라고 얘기했었지. 그치? 선생님 여기 x 우측 상단에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문자 아니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녀석은 2와 자 곱할 기호는 생략해서 써볼게요. x가 총 몇 개? x가 총 3개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2x 세제곱이라고 하지, 그치? 그러면 2x 세제곱에서 문자가 아닌 거는 여기서는 2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위에 있는 예시에서만 보면은 개수라고 하는 거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 2라고 하는 개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x 제곱이라고 하는 3x 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인 3이 있고요. 그 다음에 x 그냥 단순하게 x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 1이라고 하는 개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상수항 있죠? 이 상수항 또한 개수의 일부가 돼서 어쨌든지 간에 개수가 4개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개수 말고 그 다음에는 차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차수라는 건 무엇이냐? 차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정도, 이걸 차수라고 할 거야. 문자가 곱해진 정도. 자,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x 세제곱이라는 항을 봤을 때 이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2라는 숫자 하나,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문자가 총 3개가 곱해져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차수가 몇 차냐? 3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?
그러면 3x 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몇 차라고 얘기를 하겠어요? 2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이 x라고 하는 항은 차수가 1차이다. 왜? x 혼자 있으니까 1 곱하기 x 문자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x 1차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? 상수항은 당연히 차수라고 하는 개념이 1차, 2차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겠죠. 그렇죠? 얘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상수항일 뿐이야. 알겠지? 그러니까 3차, 2차, 1차 이래 되는 겁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자, 그래서 항 그리고 항 중에 일부인 상수항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문자가 아닌 녀석들인데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앞으로 일컬을 거고, 근데 이 x라고 하는 문자는 특별하게 1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 줘야 되고,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해 줘야 될 거는 이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개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. 알겠지? 그리고 차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정도인데 여기 3차, 2차, 1차 이 정도 받아들여 주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제 한자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이라면 이 다항식이 어떤 식인지 이제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. 자, 다항식 말고 이제 먼저 단항식도 얘기를 해볼 거고,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식에서 항으로 이루어진 식, 그 중에서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라는 느낌이 들지, 그치? 그 다음에 느낌이야 아직까지는.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식은 식인데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데, 그래서 다라고 하는 건 만의 다자를 쌓아지고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, 이런 느낌이 되죠. 맞죠?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? 자, 그래서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항이 한 개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 여러 개, 이렇게 외우면 안 돼. 항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뭔가 2개, 3개, 4개 이렇게 돼 있어야 다항식이라고 할 것 같잖아, 그치? 근데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다라고 얘기한다. 그러면 아니 항이 한 개만 있으면 예를 들게요. 예를 들어서 3x라고 하는 항이 하나만 있어요. 이게 항 하나입니다. 하나.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은 그럼 단항식이라고 합니까? 다항식이라고 합니까?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단항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,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단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다?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다. 여기까지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자, 그러면 쌤이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러 갈 거예요. 자, 예시를 또 써보겠습니다. 2x 세제곱 비슷한 식으로 해볼까?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. 알겠죠? 자, 하나씩 천천히 해볼 건데 이거 일단은 항이 몇 개냐? 항이 뭐야? 라고 했을 때 항은 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잖아. 뭔가 떨어져 있는 녀석들을 다 항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거든? 그러면 2x 세제곱이라는 항,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항. 자,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, 쌤 식의 재료라고 했는데 재료를 뭐 이렇게 빼도 되는 건가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의해서 이 수학적인 식에서는 더하기랑 빼기가 연달아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 부호 두 개가 연달아서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로 쓰는 그런 성질을 갖거든.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.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. 어차피 더하기 기호는 나중에 생략돼서 그냥 마이너스로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.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거를 읽을 때는 항상 부호까지 정확하게 읽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얘도 쌤 부호도 읽으라면서요.
플러스 6x라고 읽어도 돼요. 문제 없습니다. 문제 없어요. 아니면은 저 플러스 기호 생략해서 그냥 6x라고 읽을래요. 상관없어요. 알겠죠? 세 번째 항은 6x라고 하는 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자 부호까지 읽으라고 했지?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음수로 이루어진 항이 있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마이너스 8이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. 알겠지? 자 그래서 항이 일단 4개가 있네요. 그 다음에 그러면 그 4개의 항 중에서 상수항은 무엇이냐? 8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.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는 거고, 그 다음 같은 식에서 개수는 무엇이냐? 개수는 여기 2라고 하는 개수 보이나요?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는 겁니다. 마이너스 1. 알았죠? 이 문자 앞에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고요. 사실 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개수를 갖는 어떠한 항이었다로 체크를 해주는 거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의 개수는 6,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8까지 개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네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차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는 보지 마. 문자만 보는 거야. 문자만. 알겠지?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에서 차수는 x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의 차수는 3차구나 이렇게 읽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개수와 함께 x가 2번 곱해져 있는 x의 제곱, 그렇죠? 그러니까 차수는 2차가 되는 거고, 그 다음 세 번째 항에서는 x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해됐나요? 자, 쌤이 지금 쓴 식은 항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식은 단항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. 왜? 항이 4개니까. 그러면 이 녀석은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지금까지 한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. 항, 상수항, 개수, 차수,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하는 것까지. 이해됐죠? 자,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단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 익혀보고 좀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고, 그 다음에는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, 계산이라고 하는 건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이거지? 그래서 계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. 일단은 기본 개념 좀 더 숙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. 아래로 내려가서 자, 1번에 있는 문제부터 쌤이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총 3개의 다항식이 나와 있습니다. 3개의 다항식. 자, 3개의 다항식에서 항을 한번 먼저 찾아보자면, 첫 번째 다항식에서 항은 일단은 2x라고 하는 녀석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3이라고 읽으면 안 돼. 부호까지 마이너스 3이라고 읽는 거야. 그 중에 그 항들 중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x라는 문자에 대한 개수, 오케이? 문자가 아닌 문자에 곱해져 있는 어떠한 수는 2가 되겠죠. 그쵸? 그 다음 두 번째 문제. 자, 항이 총 몇 개가 있냐? 하나, 둘, 셋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항은 3y 제곱,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y,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,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됐죠? 자, y 제곱에 붙어져 있는 수는 3인 거 눈에 보일 거고, 다음 y에 붙어져 있는 개수. 자,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. 처음에는 y의 개수라고 하는 게 쌤 y 앞에는 지금 아무 숫자도 안 보여요. 그래서 요거 1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1이 개수가 되지 않습니까?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개수의 정의는 문자가 아닌 모든 것을 읽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. 자, 이 마이너스 4분의 y라고 하는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모든 거를 읽어줘야 그게 개수가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면 y만 뚝 없애봐. 그러면 뭐만 남아있냐?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개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. 알겠나요?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. 다음 마이너스 6a 세제곱. 자, 이 녀석은 그냥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 마이너스 6a 세제곱이라고 하는 단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고요. 이 녀석에서 상수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쵸? 0이라고 써도 되고요.
오케이. 그 다음에 0이라고 할게요, 쌤이. 알았죠? 그 다음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문자의 개수는 곱해져 있는 녀석은 부호까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. 됐죠? 됐죠? 자, 1-1번에서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이 다항식에서 개수나 상수항을 다 찾아서 싹 다 더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일단은 항은 하나, 둘, 셋,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첫 번째 항은 문자 x에 곱해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, 문자 x를 제외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y 플러스 y에 숫자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? 1이 보였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상수항입니다. 그냥 4가 되겠습니다. 됐죠? 이 세 녀석을 이제 뭐하래? 문제에서 더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. 자, 더하기. 정수나 유리수의 덧셈, 뺄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. 자,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뒤쪽에 있는 2라고 4는 더하면 5가 되죠? 그렇죠? 자, 5라고 하는 수는 2분의 10이라고 통분해서 쓸 수 있고, 그러면 분모는 2로 맞추어져 있고요. 분자 쪽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. 자, 이 정도 바로 해도 되죠, 쌤? 됐죠? 자, 2번. 자, 이번엔 차수 찾는 문제야. 차수 찾는 문제. 자, 차수 찾는 문제인데, 자, 지금 보니까 1번에서는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안 보인다. 그치? 이 문자, 자, 차수가 뭐였어요?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정도, 각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정도를 차수라고 한다. 그러면 여기 항, 첫 번째 항은 1차가 되겠고, 두 번째는 상수항. 그러면 얘는 해봤자 1차가 최대인 어떠한 다항식이 되겠지. 그치? 쌤이 요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은데, 이 각각의 항 말고, 각각의 항의 차수 말고 다항식 전체에서 차수를 얘기할 때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대빵인 녀석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한다. 알겠지? 그러면 1번에서 차수는 1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. 1차. 오케이? 1차. 이해되나요? 지금 무슨 말인지? 얘는 1차, 그 다음에 얘는 상수. 그러니까 1차가 대빵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2번. 여기 항 두 개 있습니다. 하나, 둘. 항 두 개 있죠? 첫 번째 항은 문자 몇 개 있어요? 문자 하나밖에 없잖아. 그치? 그럼 얘도 1차야, 1차. 오케이?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인 거고. 그러니까 지금 2번도 1차. 오케이? 보통 차수 쓸 때는 한글로 좀 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쌤 그냥 1차 이렇게 쓸게요. 됐죠? 다음 세 번째 3번 문제. 항이 3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항은 문자 하나 있네요. A. 얘는 1차가 될 거고, 두 번째 A 제곱. A 곱하기 A. 문자 두 번 곱해져 있지? 얘는 2차 항이 될 거고, 세 번째 있는 녀석은 문자가 없어. 상수항이야. 그렇지? 그러면 3번 다항식에서 차수를 얘기할 때는 2차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다음 4번도 항 3개 있는데 바로 보이니? 4번은 3차식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됐지? 자, 그러면 2-1번에 1차식을 모두 골라야라. 기억 1차. 그 다음 리을은 2차. 디귿 1차. 리을 1차 맞습니다. 오케이? 자, 리을 좀 해석 좀 하고 갈게요. 리을. 지금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인데, 이 녀석은 우리가 항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. 무슨 얘기냐? 우리가 3분의 x라고 하는 항이 있고, 그 다음 3분의 1이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, 이 두 항은 분모가 3으로 똑같아서 그냥 한 방에 3분의로 썼다. 통분돼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. 그러니까 항이 하나, 둘 이렇게 되는 거죠. 됐죠?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당연히 문자 하나만 있으니까 1차 이렇게 되는 거지. 오케이. 그 다음에 미음은 이거 문자 하나인데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, 자,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, 조심. 자, 우리가 이제 이건 약속을 좀 합시다. 약속. 자, 분모에 이렇게 쓸까요?
분모에 문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다. 이렇게 약속을 좀 합시다. 자, 이유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데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고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. 유리식. 알겠죠? 유리식. 그 다음에 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이 녀석은 차수로 따지면은 차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진 않지만 굳이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음의 뭐 x라고 해보자. 그냥 음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고, 자, 너무 말이 어려워졌네. 그냥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은 이 녀석은 다항식에서 제외시키자. 약속을 좀 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미음은 아니야. 그 다음에 비읍. 비읍은 상수만 있잖아. 그러니까 상수만 있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항인 거지. 그치? 1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는 이제, 그래요. 내가 다항식이 어떤 녀석들인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했어. 그치? 이 다항식 개념 정리 된 거 가지고 이제 이 다항식을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하고 빼고 이 연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. 알았지? 자, 그거 이어서 진행 바로 합시다.